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8월 21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수고하시고 오랫동안 학습하시고 또 몸도 또 마음도 너무 힘들어 어떤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아침 일찍부터 수험장에 나가셔서 이렇게 손해평가사 제7회 2차 시험을 보시고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2차 시험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제가 10문제 이 과목에 대해서 확인한 바 난이도는 그닥 낮지도 않은 그 안정적인 문제였었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한두 군데씩 생각해 보거나 다시 한번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없잖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 학원에서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다들 한 번씩 알아봤던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 출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이 과목을 하면서 올해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합격하시는 분이 좀 많이 나오시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먼저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 재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입니다. 자, 11번 업무 방법에 정하는 보험 사기 방지에 관한 거 이거 업무 방법 제 158쪽 우리 학원에서 발행한 업무 방법 158쪽에 보시게 되면 1번 가로 또는 보험 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됐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2번에 이제 보험 사기의 이제 성립 요건인데 이제 기망입니다. 상대를 이제 기망이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 근데 2번은 기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입니다.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지는 것을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 게 회사가 잘못해서 착오에 빠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지금 보험 사기인 경우에는 이때는 뭐다? 회사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그 잘못 즉 사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계약자, 2번은 기망, 3번은 과실입니다. 과실, 잘못된 거 이렇게 보고요. 보험 사기 조치입니다. 얘도 업무방법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청구한 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이 가능하다. 지급을 거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급 거절. 그다음에 5번 약관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58쪽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자기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11번에 1번은 이제 계약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은 이제 기망입니다. 3번은 과실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급을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계약의 취소입니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해서 취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로넣기. 채점이 용이하죠? 이렇게 가로넣기. 지금 이 11번부터 20번까지 서술형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12번 보시게 되면 업무 방법에 정하고 있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에 품목별,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옥수수 있습니다. 옥수수 상, 중, 하. 기억하시죠? 상은 17cm 이상, 중은 15cm 이상 17cm 미만, 하는 15cm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1번 했으니까 상 옥수수는 몇 cm예요? 17cm. 대신 여기에는 이상이란 말까지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꼭 이상이란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영어를. 2번, 자, 중옥수수이죠. 그래서 15cm. 당연히 이상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17cm 미만까지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 주셔야만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하옥수수니까 얘는 창립장의 길이가 몇 cm? 15cm입니다. 근데 15cm 당연히 미만이라고 꼭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차입니다. 차는 뭐라 했어요? 표본구간에 차 있으면 여기다 표본구간에 하나, 둘 있죠. 그래서 규격태가 이 하나의 규격태는 몇 개? 여기 하나, 두 개가 하나의 표본구간이잖아요. 이때 이 규격태가 어떻게 생긴 규격태라고요? 여보, 나 내일 차 조사하니까 옷걸이를 갖고 와서 그래서 벤치로 반드시 옷걸이를 핀 다음에 20cm, 20cm로 이렇게 접어서 네모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기억하신가요? 이렇게 손잡이. 그럼 여기가 몇 cm예요? 20cm. 여기가 몇 cm예요? 20cm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20cm입니다. 그래서 업무 방법에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20cm입니다. 곱하기 20cm이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꼭 이렇게 잘 쓰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감자입니다. 5번에 감자, 표본 구간에. 그래서 감자는 최대 지름 나와 있죠. 최대 지름이 딱 감자 하나만 물어봤어요. 다른 것까지 같이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최대 지름 하게 되면 마늘 한 지형 2.0cm, 난지형 3.5cm, 양파 6.0cm, 그다음에 감자 5.0cm. 얘네들은 전부 다 단위가 뭐냐면 다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여기는 미만이란 말이 있죠. 5번에는.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을 5cm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봐볼까요? 13번. 문제 13번.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사과입니다. 사과 품목의 적과 후 착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과수원의 현황,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주수, 현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을 때 1, 2, 3, 4에 대하여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고 그랬네요. 자, 1번은 도대체 뭐고 2번, 3번, 4번은 도대체 뭔가. 얘네들은 뭐다? 계산 과정과 답을 좀 써달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1번은 뭘 물어봤냐면 1번, 자, 이 과수원 계산 현황 볼게요. 스가루 반밀식 수령이 10년생. 실제 결과 주수는 620주고요. 고사 주수는 10주니까 죽어버린 게 10개니까 조사는 몇 개 해야 돼요? 조사는 610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610주에가 과일이 달려있고 10주는 죽었으니까 과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후지입니다. 밀식. 자, 수령은 5년생이고요. 실제 결과 주수가 60주에 죽어버린 거, 고사가 30주니까 과일이 달려있는 것은 30주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수원의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다? 610주 플러스 30주에서 640주가 되게 됩니다. 자, 적과 후 작가 적정 표본 주수입니다. 스가루 밀식 10년생 조사 대상 수는 몇 주인가요? 라고 했죠. 자, 610주이죠. 당연히. 근데 얘를 과정과 답을 좀 써달라라고 했으니까 조사 대상 수는 전체 몇 주예요? 자, 620주에서 고사주수를 빼니까 몇 주다? 610주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지입니다. 후지 밀식이네요. 후지 밀식도 전체가 60주가 있었는데 고사주수가 30주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는 30주라고 쓰시면 합격입니다. 그렇죠?
3번입니다. 적정 표본주 수를 써달라고 했네요. 그랬으니까 3번은 어차피 산정식을 써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으니까 적정 표본주 수. 자, 그러면 이 과손의 제일 먼저 전체 조사 수는 몇 주예요? 640주고요. 640주면 표본주 수는 뭐라? 몇 주다?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13주가 되게 돼 있죠? 그랬으니까 13주 곱하기 이제 비례할 겁니다. 자, 이 13주는 몇 주에서 나왔어요? 두 개 합치니까 640주에서 나왔고요. 자, 3번이 무슨 품종이에요? 스가루입니다. 그래서 조사 단수는 610주입니다. 610주. 이렇게 해서 제가 답지를 만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몇 주냐면 12.3주이므로 13주입니다. 그렇죠? 소수점 채자에서 올림하도록 했으니까. 됐죠? 자, 4번입니다. 4번도 얘는 뭐예요? 지금 표본주죠. 그래서 후지의 표본주 13주입니다. 곱하기 과손 전체 640주가 13주이죠. 그럴 때 지금 여기 뭡니까? 후지인 경우에는 30주만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정된 값은 몇 개냐면 0.6주입니다. 0.6주. 0.6주. 계산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13주에 30에 640 하게 되면 그렇죠. 0.609에서 0.6주니까 첫째 자리에서 올림했더니 1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수원의 전체 표본주 수는 총 14주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적정 표본주수 산정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스가루의 적정 표본주수 산정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쓰란 얘기예요? 이거 쓰란 얘기예요. 산정식 이걸 한번 써주십사라는 겁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 산정식이니까 13주 스가루 거 그래서 610주 네, 640이라고 쓰시면 답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문제 14번입니다. 14번 문제. 14번은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방식 논작물에 관한 논작물 하게 되면 뭐 있어요? 표, 밀, 보리 있습니다.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보고 피해율 후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고 그랬네요. 얘는 뭐예요? 표에서의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답을 좀 써주십사라고 했네요. 자, 그랬으니까 표의 수확량 조사입니다. 표 수확량 조사인데 이 수확량 조사 내용을 보니까 수량 요소 조사입니다. 자, 참고로 자, 피해율이 어떻게 돼요? 피해율은 표 피해율은 어떻게 됩니까?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의 평년 수확량을 쓰고 있는데 이 집의 평년 수확량은 얼마예요? 5,000kg입니다. 5,000kg. 수확량은 모르고 미보상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량은 알아보는데 여러분 수량 요소 조사에서 수확량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요? 표준 수확량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입니다. 그렇죠?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자, 표준 수확량은 값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표준 수확량은 얼마냐면 5,000kg. 평년 수확량이 6,000이네요. 죄송합니다. 평년이 6,000kg고 표준 수확량이 5,000kg입니다. 5,000kg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은 출제자가 조건 줘버렸죠. 몇 프로? 70%. 저희들이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 때도 70% 했는데 뭐 똑같이 70% 나오네요. 이렇게 70%. 그다음에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그래서 피해 면적이 30% 이상일 때는 보정 개수는 1. 피해 면적이 10% 이상 30% 미만일 때는 보정 개수는 1.1. 피해 면적이 10% 미만일 때는 얼마? 1.2로 한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랬으니까 이 집은 피해 면적이 10% 이상 30% 미만이니까 보정 개수는 몇? 1.1이다. 보정 개수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네, 보정 개수는 피해 면적이 30% 이상이면 1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 이상 30% 미만일 때는 1.1이고요. 10%
미만일 때는 1.2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게 좀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더라 라고 해서 1.1 적용하시면 수확량이 나오는데 이 수확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메모해 놨습니다만 수확량 여기 쓸게요. 수확량은 3,850kg이 나옵니다. 그래서 3,850kg이 수확량이고 그럼 문제 뭐만? 평년은 6,000kg, 수확량은 3,850kg 알았으니까 미보상 감수량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은 10%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표준 수확량을 쓰지 않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되겠죠. 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의 곱하기 미보상 비율입니다. 평년 수확량이 얼마? 6,000, 수확량이 3,850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0%입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215kg입니다. 여기다가 쓸까요? 자, 215kg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피해율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피해율은 아까 말했어요. 평수미 평이니까 마지막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6,000kg, 수확량 3,850kg, 미보상 감수량 215kg 나누기 6,000kg입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몇 프로 나오냐면 32.25% 나옵니다. 그래서 0.3225 그래서 32.25%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문제 가축보험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축보험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방법이 정하고 있는 가축재보험 구상권의 의의 및 발생 유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세요라고 했고요. 5점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써야 되는데요. 얘는 업무 방법 1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 방법의 158쪽, 159쪽에서 5점, 5점 해가지고 총 10점입니다. 마지막 업무 방법을 만지작 하면서 낯설은 용어들 꼭 좀 챙겨야 되고요. 이거 다 우리가 저희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에듀아에서 다 잘 모의고사도 나오고 잘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자, 볼게요. 구상권이란 게 도대체 뭐냐. 구상권이라면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 타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라고 했어요? 대위 취득하여입니다. 누가? 보험자가 대위 취득한다 해서 1번은 뭐예요? 대위입니다. 네.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의 지에 대신 선다라고 해서 대위입니다. 자, 2번 봐볼게요. 취득하여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뭐예요? 뭘 정도다? 반환 보험금을 피보험자한테 지급했으니까 그 보험자는 그 3자에게 저기에게 보험금 1억 줬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1억을 달라라고 했어요. 뭐예요? 반환 청구입니다. 반환 청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구상권의 발생 유형 있죠. 우리 제조물 책임법, 뭐 용접, 임차인의 공간 사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7가지. 거기 나온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3번 보시게 되면 뭐 있어요? 생산물, 제조물의 뭐예요? 결함으로라고 했죠. 결함. 4번은 뭐예요? 중복보험 사건입니다. 대하여 선보상 처리 후 타 보험자의 분담금 청구입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입니다. 사고건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은 뭐냐면 무보험 차량에 대한 타차 일방과실입니다. 그래서 타차 일방과실 이런 경우는 뭐 보험에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운전 잘하고 하는데 뒤에 차가 내 엉덩이를 받았어요. 차 엉덩이를.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고쳐줘야 돼. 내 차를 고쳐줘야 되는데 그분이 보험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차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 차를 우선 수리하고 보험자는 어쩐다? 타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방, 타차 일방입니다. 일방과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16번입니다.
자, 문제 16번은 수입 감소에서 콩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이렇게. 수입 감소. 뭡니까? 콩입니다. 콩 하면 느낌 싹 오는 게 뭐야? 함수율이다. 함수율이 뭐냐? 콩의 기준 함수율은 14%이다. 요거까지 쓱 메모를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익 감소이기 때문에 피해율이 평수미가 아니다 라는 거죠.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다라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계약사항은 1,000만 원, 자기부담 비율 20%, 가입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고요. 평년 수확량이 2,000kg, 농지별 기준 가격이 5,000원입니다. 수확량 조사에서 보니까 면적이 실제 경작 면적이 만이고요. 수확 불능이 즉 1,000제곱미터, 보상하는 제로 수확이 불가능하대요. 불능 1,000. 기수확 면적, 이미 내가 조사하기 전에 다 수확을 해버렸던 면적이 2,000. 그럼 실제로 우리는 조사해야 될 면적이 얼마예요? 7,000제곱미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표본관의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종실 중량은 2kg, 함수율이 22.6%입니다. 주의할 점, 여기는 표본관의 면적이 지금 1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표본 구간수를 막 갖다 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표본 구간수는 절대 곱하시지 말고 이대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자 가로에 미보상 비율이 10%, 요거 꼭 챙기셔야 되고요. 수확기 가격이 4,500원입니다. 4kg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4,500원. 기준가격보다 수확가격이 좀 낮았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물음 1입니다. 이제 이 소문제가 뭐예요? 15점짜리인데 이 15점짜리의 소문제가 딱 달라붙죠. 그래서 이게 채점이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소문제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1이 뭡니까? 이 집에 수확량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수확량. 근데 계산에 과정하고 답을 쓰래네요. 과정과 답을 좀 써주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하고 좀 쓰시면 되겠죠. 그럼 수확량은 어떻게 해요? 자, 상상적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있죠? 플러스 조사 대상 면적 똑같습니다. 밭작물하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플러스일까요? 곱하기죠. 조사 대상 면적 플러스 단위 면적당 얘는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죠. 평수량 곱하기 기수확 면적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어떻게 해요? 표본 구간의 면적의 합계가 얼마예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이렇게 표본 구간의 면적이 10m 제곱에 여기 얼마 나왔다고요? 얼마 나왔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계산기 이제 누를 때는 이게 이제 이 뭐죠? 공학용 계산기 참 장점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2kg 곱하기 함수율만 조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이 0.226 나누기 1 마이너스 0.14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 나오고요. 조사 대상 면적은 얼마예요? 7,000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0.18입니다. 0.18kg이에요. 근데 좀 불편하신 분은 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2kg 곱하기 1-0.226 1-0.14 됐죠? 나누기 10 하셔도 0.18kg이 나오거든요. 이제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조사는 있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도 산정하시면 되죠. 이때는 뭐예요? 2,000 나누기 10,000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수확량을 산정해 보는 거죠. 수확량.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이제 조사 수확량 0.18kg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예요? 7,000이죠. 10,000에서 1,000이 수확불능, 2,000이 기수확이니까 7,000 곱합니다. 네, 플러스 단위 면적당 평수량이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2,000kg입니다. 그래서 2,000kg. 그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이 얼마예요? 10,000입니다. 그래서 10,000 곱하기 기수확 면적 2,000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총 수확량은 얼마 나오냐면 1,660kg 나와요. 1,660kg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량 1,660kg 답까지
잘 적어드렸고요. 자, 16번의 물음 2입니다.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5점이란 얘기예요. 네. 자, 물음 2입니다. 물음 2는 뭐 나왔냐면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피해율은 평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수익 감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해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율 모르시면 답안지도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죠. 나누기 기준 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 수입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기준 수입은 어떻게 했어요? 자,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이제 얼마 나왔습니까? 2,000kg 나왔네요. 그래서 2,000kg 곱하기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그래서 2, 5, 10 해갖고 1,000만 원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실제 수입입니다. 실제 수입은 수확량 있죠? 수확량에다가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이거, 그쵸? 기억하시죠? 곱하기 이제 작은 거 쓰시는데 어떤 거? 기준 가격과 수확 기간이 좀 작은 건데 이 집은 수확 기간이 4,500원, 기준 가격이 5,000원이니까 당연히 4,500원 쓴대.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은 수확량은 1,660kg 구해놨는데 미보상 감수량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먼저 구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미보상 감수량이 뭐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2,000kg, 수확량이 1,660kg이고요. 조건의 미보상 비율이 10%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0.1 하게 되면 미보상 감수량은 34kg입니다. 자, 모두 이제 다 구할 건 구해냈으니까 바로 피해율 뽑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수입 문제 뽑아놓고 해주면 되겠네요. 실제 수입은 얼마인지. 자, 실제 수입은 수확량이 1,660kg, 미보상이 34kg입니다. 곱하기 작은 것을 하겠으니까 얼마예요? 자, 1,660kg 플러스 34kg 곱하기 작은 거 얼마? 4,5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얼마 나오냐면 762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762만 3천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피해율 바로 뽑죠. 그래서 피해율은 기준 가격입니다. 기준 수입. 기준 수입이 얼마예요? 1,0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1,000만 원 마이너스 700. 실제 수입이 762만 3천 원. 나누기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피해율이 23.77%입니다. 그래서 0.2377이니까 피해율 답은 23.77%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뭘 쓰라고 써요? 피해율을 산정하는 과정과 답을 써달라, 피해율을 써달라 뭐 이 말이겠죠. 이렇게 봅니다. 자, 물음 3입니다. 볼까요? 네, 물음 3. 물음 3은 농업 수익감소보험금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보험금입니다. 수익감소보험금이죠. 그래서 수익감소보험금은 어떻게 해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피해율 구해놨죠? 그랬으니까 보험가입금액이 이 집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그렇죠? 자기부담 비율 했으니까 가입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네, 그 다음에 곱하기 피해율이 0.2377이죠. 그래서 0.2377 마이너스 이 집의 자기부담 비율은 계약상에 나와 있는 20%이다 라고 해서 이 집의 보험금은 얼마 나오냐? 보험금은 37만 7천 원 나옵니다. 37만 7천 원. 7,000원이다. 그래서 답은 37만 7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6번에 했고요. 이제 17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종합위험 원의 버섯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각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7번은 주로 원의 시설, 그다음에 버섯에 관한 사항인데 주로 여기 문제는 전부 다 버섯 문제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제가 문제 때 여기는 생장일수하고 준비기 생산비계수는 꼭 좀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표고버섯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며칠이에요? 90일입니다. 느타리버섯은 28일이죠. 느타리버섯 균상 28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원목 재배는요. 당연히 경과 비율이 없죠. 자, 그래서 버섯에 대한 거다 해서 총 15점인데요. 각 또 소문제로 5점씩 이렇게 부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음 1번 보게 되면 뭘 물었냐면 원목 재배입니다. 표고. 자, 원목입니다. 원목에 뭘 보냈냐면 보험금, 생산비 보장 보험금 이거 과정하고요. 값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가정하고 값입니다. 표고버섯 지금 보험금은 어떻게 해요? 보험금 하면 일단은 써보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표고버섯이니까 원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재배 원목수입니다. 그렇죠? 원목수 곱하기 원목 하나당, 그렇죠? 원목당 보장 생산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이게 이제 보험자가 책임질 수 있는 최대 양이다. 곱하기 뭐였습니까? 피해율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피해 비율은 어떻게 해요? 원목의 피해 원목수 그렇게 되겠죠. 이제 몰라도 막 찾아다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재배 원목수 몇 개에서 이렇게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인데 얘는 손해 정도 비율이 2, 4, 6, 8, 100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원목, 표본 원목의 피해 면적,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으로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표본 원목의 피해 면적, 그 다음에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꼴입니다. 네. 그러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보고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피해율 먼저 한번 알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보면 계약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해율 먼저 알아보죠. 피해율은 피해 원목수가 총 몇 개예요? 보니까 피해 원목수가 400개입니다. 400개. 몇 개였어요? 2,000개에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원목 피해 면적. 근데 표본 원목이 지금 뭡니까? 표본 원목의 피해 면적이 20제곱미터.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이 40제곱미터에서 피해율은 얼마인가요? 네, 피해율은 얘는 뭐 피해율은 뭐 한꺼번에 해놨네요. 140원. 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400 나누기 2000.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20% 곱하기 50%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0.5 하게 되면 피해율은 10%입니다. 10%.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 산정 한번 해보죠. 보험금은. 이제 보니까 보험금이 얼마 나오냐면 지금 재배 원목수가 2,000이네요. 재배 원목수 2,000. 그다음에 원목당 보장 생산비 7,000원입니다. 7,000원. 곱하기 피해율 얼마 나왔어요? 10%였습니다. 그래서 2,000은 14, 1,400만 원에 10% 140만 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음 2입니다. 자, 물음. 자, 17번 문제죠. 문제 17번에 뭐 있어요? 물음 2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점이에요. 근데 여기 뭡니까? 표고버섯 톱밥 배지입니다. 톱밥 배지에서 특이한 것은 뭐 있어요? 자, 톱밥 배지니까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90일 있고요. 손해 정도 비율 얘는 달라요. 그렇죠?
50%와 100%로만 구분합니다. 손해 정도를.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2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표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혹시 기억하신가요? 보험금은 먼저 보상 한도를 일단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으니까 이 집이 텃밥이니까 가입 배지수 뭐 이렇게 가입이 아니라 재배 배지수 가입은 아니에요. 재배 배지수 텃밥 배지 몇 개냐 곱하기 배지당 보장 생산비입니다. 하나당 얼마 생산비 얼마 들어 라는 거죠. 곱하기 사고가 났을 때 생산비 얼마나 투입했어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주의할 점은 얘네들은 소손해 면책이기 때문에 이제 손해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보험금은 0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얘는 다 140만 원이니까 10만 원 이상 됐으니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10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면책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일 먼저 재배 배지수는 살짝 볼까요? 재배 배지수가 몇 개예요? 2,000개. 그다음에 배지당 보장 생산비는 얼마입니까? 2,8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과비율하고 피해율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과비율입니다. 경과비율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과비율은 아시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대 표준 생장일수다라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까지 주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보통은 이 문제에서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도 안 줘야 됩니다. 안 줍니다. 안 주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82.2%. 텃밥 배지는 82.2%의 표준 생장일수 91. 요거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경과비율은 0.82죠. 0.822 플러스 1 마이너스 0.822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만 조건 안 줬습니다. 이거 애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90일이죠. 그래서 생장일수가 45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과비율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경과비율이 91.1%입니다. 그래서 91.1%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피해율입니다. 자, 피해율은 어떻게 해요? 피해 배지수, 재배 배지수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배지수가 지금 재배 배지수가 몇 개예요? 2,000개. 피해는 몇 개 입었어요? 문제 조건 살짝 봅니다. 그래서 느타리, 표고, 토퍼 배지는 피해는 500개 입었습니다.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인데요. 손해 정도 비율은 그냥 아예 50% 줬네요. 그랬으니까 그냥 0.5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율은 몇 프로입니까? 20, 40%에 50개, 20%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눌러봐야 됩니다. 곱하기 0.5. 20%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500 나누기 2. 곱하기 0.5는 0.125. 그래서 12.5% 나왔습니다. 자, 경과비율 나와 있고 피해율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보험금 산정하시면 되겠죠. 재배 배치수 얼마예요? 자, 보험금입니다. 자, 2,000 곱하기 2,800원이죠. 배치당 보장 생산비. 경과비율이 얼마예요? 91.1% 곱하기 피해율이 0.125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이분이 보험금을 63만 7,700원이네요. 63만 7,700원 해서 자, 답 이렇게 쓰시고요. 63만 7,700원 하시면 합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음 3번이죠. 17번 문제에서 물음 3번. 자, 앞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큰 문제 속에 소문제를 줘서 채점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은 느타리 버섯입니다. 버섯인데 얘는 뭐예요? 느타리 버섯의 병재배가 아니라 균상재배이죠. 네, 균상. 그래서 이 느타리 버섯도 균상도 준비기 생산비 계수와 그다음에 표준 생장일수를 좀 기억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좋네요.
14.5%. 그럼 표준 생장일수 며칠이에요? 28일. 땡큐입니다. 28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집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보험금을 한번 이런 식으로 천천히 풀어도 되고요. 이 집도 보험금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보험금은 느타리버섯 균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죠. 왜 재배 면적이 단위 면적당이냐? 균상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단을 지어서 이렇게 문짝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단을 지어서 높이로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이게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단면. 평면이 아니고 단면. 그래서 여기다가 톱밥을 쭉 깔고 여기다가 종균을 배양을 해서 느타리버섯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간 활용이 최적화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걸 단상 재배라고 해요. 근데 이때가 뭐예요? 여기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다 면적. 그래서 재배, 면적,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재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이때가 뭐예요? 보험자가 최고로 책임질 수 있는 한도 얘기죠. 거기에 경과 비율. 자, 그러면 경과 비율은 뭐예요? 이때 이 한도액에서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냐라는 거잖아요. 생산비. 거기까지만 책임지겠다. 곱하기 피해율. 그러면 재배 면적, 단위 면적 보장생산비는 나와 있으니까 경과 비율을 바로 한번 뽑아보죠. 경과 비율. 경과 비율은 조건 좋죠. 14.5%에서 0.745 플러스 1 마이너스 0.745 하시면 되고요. 얘에 지금 생장일수 14일 줬어요. 얘는 표준 생장일수 며칠이라고요? 28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 비율은 몇 프로가 나오냐면 경과 비율이 87.25%, 0.872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87.25%고요. 피해율 한번 알아봅니다. 피해율은 뭐예요? 이제 피해 면적, 재배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자, 볼게요. 피해 면적이 얼마로 나왔어요? 피해 면적이 500 나왔네요. 500. 자, 재배 면적이 2000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인데 이 집은 손해 정도가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손해 정도를 줬잖아요. 손해 정도가 55예요. 그러면 손해 정도가 55면은 손해 정도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렇죠. 60%잖아요. 60%, 0.6. 여기 하나 살짝 위에 것은 정도 비율을 줬어요. 톱밥 베이스는 정도 비율을 줘버렸고 여기 느타리에서는 정도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로 환산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0.6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율이 얼마 나오냐면 피해율은 15%, 그래서 0.15 15%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금 산정해버린 거죠, 바로. 자, 보험금은 재배 면적이 이 집이 얼마 나왔냐면 2,000입니다. 아니, 제가 보세요. 2,000, 그렇죠. 2,000.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16,400원입니다. 곱하기 피해율, 경과비율입니다. 0.8725 곱하기 피해율이 0.15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을 보험금은 얼마냐면 4292-700 4292-700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얘는 뭐예요? 감귤이네요. 감귤. 자, 18번 문제 감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귤에서는 자, 과실손해조사 감귤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입금액이 2,500만 원, 가입 면적이 4,800제곱미터, 자기부담 비율이 10%. 표본주 조사 내용입니다. 단위했더니 등급 내 과실수. 자, 과실손해조사 할 때 표본주 있죠. 그래서 등급 내 과실수. 표본주는 몇 주예요? 가입 면적 대비 표본주를 산정하되 얼마로? 최소 2주 이상 선정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주지별 주지 몇 개, 1 내지 3개를 모두 수확한다라고 했잖아요. 수확해서 어떻게? 정상 30, 50, 80, 100% 과실로 하고 또 병충해 과실이 있으면 그냥 병충해로 분류를 좀 해봐라. 뭐 이런 뜻이겠죠. 대신 등급 내 과실수는 그 해당되는 피해 과실수를, 등급 외 피해 과실수는 그 해당되는 피해 과실수의 절반을 피해 과실수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기준 과실수는 뭐예요? 전체 과실수입니다. 딴 거. 표본주 두 주에서 주지별로 아주지 1 내지 3개. 과일을 모두 땄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그 과일의 개수를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수학적 사고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표본조사 방법은 표본주 선정에서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 별표 1-4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과수원에 골고루 분포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주수를 줄일 수 있으나 최소 몇 주 이상, 2주 이상이죠. 네, 최소 2주 이상이다. 왜냐하면 수학적 사고 때는 표본주 몇 주, 최소 3주 이상. 거기는 눈으로 보고 셀 거니까. 근데 얘는 직접 따야 되거든요. 그다음 표본주조사, 선정한 표본지에 리본을 묶고 주지별로 원가지죠. 그다음에 아주지, 그다음에 버금가지, 1 내지 몇 개, 3개를 수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음, 위 계약 및 표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과실손해 피해율을 계산하시오. 대신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물음 1입니다. 과실손해. 조사 피해율, 이거 뭘 하라고요?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같은 경우는 수학적 사고 없는 경우니까 뭐만? 과실손해 피해율, 과실손해조사가 아니라 과실손해 피해율을 과정과 답으로 좀 써달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수학적 사고 있으면 뭐예요? 수학적 사고 피해율 플러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수학적 사고 피해율 가로 닫고 곱하기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대괄호 친 다음에 대신 앞에 있는 수학적 사고라든가 과실손은 뭐다? 미보상이 안 들어가게끔 다시. 자, 근데 여기는 너무 심플하죠? 너무 감사하다라고 보면 돼요. 과실손해 주의할 점은 뭐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뭐 있어요? 얘는 어떤 귤이냐 조건 안 줬어. 지금 귤에는 감귤에는 크게 언주밀감하고 망감류 있잖아요. 그래서 망감류라 만약에 이게 망감류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등급에도 등급 내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 망감류는 무조건 등급 내로만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언주밀감은 등급 내, 등급 외인데 지금 이 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얘는 언주밀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언주밀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언주밀감입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출제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언주밀감 조금 안 줘도 이거 보고 충분히 언주밀감이라고 조사 내용 보시면 등급 내 등급에 있잖아요. 언주밀감이라고 이해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낸 거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과실손해 피해율인데 과실손해 피해율은 어떻게 해요? 과실손해 피해율은 이 상태에서는 뭐 수학적 사고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등급 내입니다. 피해 과실수. 그렇죠. 플러스 등급 내. 등급 내에 무슨 과실? 피해 과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등급 외 피해 과실수. 그렇죠? 곱하기 얘는 얼마만? 절반입니다. 나누기 뭐예요? 기준 과실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 거 그대로 보게 되면 등급 내 피해 과실수 먼저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되죠. 자, 과실손해 피해율은 여기에 선정된 값에 이렇게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인데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0이 됩니다. 0. 이거 미보상 비율은 미보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주고 사유 없는 경우는 당연히 안 주죠. 농사 깔끔하게 지고 있는데 미보상 비율 30%. 왜요? 공식에 있어서 미보상 비율 좀 주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 없다고 이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미보상 비율은 0이다. 그래서 요거만 구하면 되겠다. 요거만. 자, 등급 내 피해 과실수는 뭐예요? 자, 등급 내니까 30 피해 입었으니까 정상은 피해 입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 입은 거 30
50, 80, 100%짜리만 개수를 산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30%짜리 몇 개예요? 자, 80개가 30% 피해 입었어요. 0.3. 그다음에 120개가 50% 피해 입었어요. 0.5 플러스 120개가 80% 피해 입었어요. 0.8. 그래서 30, 50, 80 플러스 몇 개? 100%짜리 60개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등급 내 피해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등급 내 피해 과실수는 지금 총 몇 개냐면 240개.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 3, 8, 24, 24개. 여기는 120의 절반은 120개 뭐 이런 식으로 쑥 보시게 되면 총 240개입니다. 대신 정상이나 병충해는 뭐예요? 병충해 과실은 정상으로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 외입니다. 등급의 피해 과실수예요. 몇 개 피해 입었나라는 거잖아요. 등급의 피해 과실수는 주의할 점마다 총 산출된 등급 외 피해 과실수에다 곱하기 몇 프로만 인정한다고 보험회사가 50% 절반만 인정한다. 거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급의 피해 과실수 볼게요. 자, 30%가 110개입니다. 110개 곱하기 30% 플러스 130개 곱하기 50% 플러스 90개 곱하기 0.8 플러스 140개 100%입니다. 요거의 절반 0.5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5 했더니 이게 얼마 나오냐면 등급 내 그래서 여기까지 등급 외 등급의 피해가죠. 여기까지 좀 이따가 여기 산정할 때 0.5를 넣을게요. 그래서 등급 외 피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몇 개 나옵니까?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자, 110개 곱하기 0.3 플러스 130개 곱하기 0.5 플러스 8, 9, 72개 플러스 140개. 하게 되면 310개 나옵니다. 그래서 과실 피해율은, 과실 손해 피해율은 얼마 나오냐? 자, 등급 내가 몇 개예요? 240개. 플러스 등급 외가 몇 개예요? 310개. 등급에는 310개 다 인정하지 않고 몇 개만, 절반만 50%입니다. 전체 개수는 몇 개냐면, 이 전체 개수를 세보시면 정상 과실수 690개, 그 다음에 80개, 120, 120, 60, 즉 병충해 과실 있죠. 그 다음에 정상 360, 등급에 360, 110개, 130개 쭉 해서 총 합치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산기로 열심히 눌러봤는데요. 총 몇 개냐면 2,000개입니다. 그래서 기준 과실수 2,000개 곱하기 1 마이너스 0 하시면 피해율이 나오는데 얼마 나오냐면 19.75입니다. 0.1975. 그래서 19.75% 나오면 탑입니다. 탑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물음 2입니다. 이 물음 2는 뭘 물었냐면 표본주 조사에 참가하여 과실 손해보험금 산정하라 했네요. 과실 손해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얘의 과실 손해보험금은 어떻게 해요? 과실 손해보험금은 손해액입니다.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손해액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답안지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네. 그러면 피해율은 뭐냐? 여기 구해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19.75%입니다. 그래서 손해액 먼저 구할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이 집이 얼마냐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 곱하기 피해율 0.1975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이 집이 손해액이 얼마 나오냐? 493만 7,500원 나옵니다. 그래서 493만 7,500원입니다. 이렇게
37500. 찜찜할 때는 또 저도 메모는 했습니다만, 자, 곱하기 0.1975 있으면 4937 500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부담금이죠. 그래서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얘도 알고 있으니까, 자, 가입 금액이 얼마? 2,500만 원이죠.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이거 보시면 10%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얼마다? 250만 원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은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입니다. 손해액이 얼마예요? 4937 500이죠. 4937 500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250만 원. 그래서 이분이 받을 보험금은 얼마냐면 2437 500이에요. 그래서 2437 500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라고 하시면, 물음삼 여기다 쓸까요? 네. 가로에. 가로에 보시게 되면 물음삼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본주 선정입니다. 그래서 표본주 선정에 대해서 자, 표본주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표본주는 농지별 가입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표본주 최소 몇 주 이상 하라고 했습니까? 자, 가로 1에 가로 넣기죠. 그래서 이건 1번이 뭐예요? 최소 표본주는 뭐다? 2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있으니까 2만 쓰셔도 돼요. 2.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뭐예요? 버금가지 몇 개? 주지별 아주지, 즉 몇 개를 수확하라고 했어요? 1 내지 3개입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특정 이용 방식 인삼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해갖고요. 가입 금액이 1억 2천만 원, 경작 칸수가 500칸, 연근은 5년근, 기준 수확량은 5년근 표준인 0.73kg/m 제곱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20%, 해가림 가입 금액은 2천만 원, 해가림설 보험가액은 2,500만 원. 오호, 느낌 싸우죠. 아하, 비례 보상하라는 거네. 그 다음에 보험가액 20% 5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뭐예요? 감가 적용하네, 뭐 20%가 초과되면 감가 적용하네, 뭐 이런 거죠. 초과됐을 때, 뭐 어디까지 감가 적용한다고요? 보험가 2,500이니까 20%면 5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감가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501만 원이 났다, 그럼 감가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집 거 보고요. 소문제 물음 1 볼까요? 물음 1 뭐 물어봤냐면 인삼 피해율 계산이네. 인삼 피해율입니다. 인삼 피해율. 그래서 과정하고 뭘? 답을 좀 써주세요 라고 하죠. 인삼. 자, 인삼은 피해율 어떻게 기억나신가요? 인삼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수확량입니다. 근데 이는 뭐예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입니다. 이것도 단위면적당입니다. 기준 수확량이 단위면적당. 네, 곱하기. 자, 이 집은 표본조사를 했죠. 조사가. 표본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표본 칸수 나온 거 보니까.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얘는 피해 칸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전체 칸수 하시면 땡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확량, 단위면적 수확량만 알아보면 되겠죠. 수확량. 여기서 말하는 건 수확량은 뭐예요? 수확량이 킬로그램 퍼 뭐라고요? 미터 제곱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인삼은 다 단위면적 땅으로만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삼이 얼마 나왔어요? 이 집이 9.6kg 나왔답니다. 그래서 9.636kg가 나왔어요. 어디 면적에서라는 거예요. 자, 표본칸은 몇 칸이에요? 10칸이랍니다. 이 10칸의 칸 넓이, 칸 면적 알아야 되겠죠? 그랬으니까. 지주목 간격, 두둑포, 꼬랑폭이죠. 그래서 1.5 플러스 0.7이니까 2점이네요. 1.5 플러스 0.7 곱하기 이런 거 가로입니다. 그래서 지주목 간격이 얼마예요? 3m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복잡할 것은 없죠. 뭐 보시면 그냥 간단히 쓸 때는 2.2 곱하기 3 곱하기 10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얼마냐면 146kg 나옵니다. 146kg. 그렇으니까 이제 140이 아니라 146g. 그래서 0.146kg per 미터 제곱 나옵니다. 아하. 기준 수확량이 700g 정도 되니까 많이 줄었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이 집에 미보상 비율이 있나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이 집은 쭉 찾아보니까 미보상 비율도 없네요. 그랬으니까 피해율 바로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해율. 자, 1 마이너스 수확량이 얼마? 0.146. 0.146. 기준 수확량이 얼마라고요? 0.73입니다. 0.73. 요거. 곱하기 피해 칸수 아까 몇 칸이었습니까? 350칸. 전체 칸수 몇 칸이에요? 500칸. 이렇게 어렵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피해율, 인산 피해율 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0.56. 56% 나옵니다. 56%. 됐고요. 피해율 했으니까 피해율의 가정이니까 답 피해율 쓰셔야 되겠죠? 답 56%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문제 2번입니다. 자, 물음 2입니다. 자, 물음 2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인산보험금 구하라겠네요. 인산보험금 줘야죠. 인산보험금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요? 과정하고 답 꼭 좀 써주십사. 과정 안 쓰고 답만 쓰면 빵점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무서운 얘기죠. 네. 자, 그렇으니까 과정 한번 봅니다. 인산보험금은 심플하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됐으니까 보험이 인삼의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 000 000 곱하기 피해율이 0.56이죠. 0.56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20%입니다. 0.2 해서 인삼의 보험금은 총 얼마냐면요. 4,320만 원입니다. 그래서 4,32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 4,32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이거든요. 물음 3은 조금 양이 있습니다. 조금.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 그렇죠? 자, 물음 3. 물음 3은 뭘 물어봤냐면 해가림쓸 보험금입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도 과정하고 답인데 비용 포함해서 잘 좀 구분 좀 해주십사.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가림설이 어떻게 했어요? 해가림설이 화재는 화재입니다. 화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일부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화재니까 자기부담금 없다. 아닙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혹시 틀릴까봐 제가 제일 조마조마하는 거죠. 어차피 다 비례보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피해액이 보험가의 20% 이상 초과가 됐을 때 감가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인데 여기서는 감가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감가 상각률이 없어. 없으니까 뭐 이거 갖다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만들어. 5년근이니까 5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가림설은 그냥 심플하게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 감가를 할 거냐 근데 감가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맞아요. 왜냐하면 해가림설 보험가액이 얼마예요? 2,500만 원. 이 집의 피해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딱 20%지 않습니까? 초과하면 감가를 해야 되는데 딱 20%니까 감가할 필요 없죠.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500만 원을 갖다가 가입금액 200하고 해갖고 이거 20% 초과됐는데 400이니까요. 2천만 원에 20%는 400이잖아요. 500이니까 감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다 틀려버릴까 봐.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었었거든요. 그러신 분은 뭐 딱 한 3,000명 중에 한 분이나 계실까? 다 잘 풀으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가입금액하고 가액이 좀 다르죠. 가액이 크고 가입금액이 작으니까 비례보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기부담금 화재니까 공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기부담금은 일사고당
자기부담금이죠. 그래서 이번에 화재가 났으니까 1사원 자기부담금 얼마입니까? 손해액의 10%. 미니가 얼마예요? 30만 원, 맥심 100만 원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자, 첫 번째 어떤 거부터? 자, 그렇죠. 해가림 시설 목적물 손해액부터 한번 알아보겠죠. 그래서 해가림의 목적물 손해에 따른 보험금입니다. 자, 해가림 시설 목적물 손해 피해가 얼마예요? 피해액이 500만 원인데 얘는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 500만 원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업방이가 손해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해액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손해액이잖아요. 손해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렇죠? 곱하기. 이거 비례보상해야 되죠. 왜?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보험가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목적물 보험금. 자, 손해액이 얼마예요? 피해액이 500만 원인데 손해액이 그대로 500만 원입니다. 왜?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다? 500만 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니까 500만 원에 10%하면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례보상합니다. 보험가액이 얼마예요? 2,500만 원입니다. 자, 보험가액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또 이렇게 왜 2천만 원인데 20 썼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네. 비례니까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목적물의 보험금은 얼마가 지급이 되냐면 36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용 손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험금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이 10% 한도이죠. 근데 이게 피해액이 500만 원이고 손해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최고 맥심이 50만 원까지는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쓸 수가 있지만 이 집은 계약자가 얼마 썼어요? 30만 원 썼으니까 30만 원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얼마예요? 당연히 빼죠. 아직 100만 원 안 됐죠? 100만 원 됐으니까 30만 원 10% 3만 원입니다. 미니는 해결됐죠? 30만 원 해결됐습니다. 미니멈은. 맥심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네, 3만 원. 곱하기 비례보상입니다. 2천만 원에 네,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을 보험금은 얼마냐면 21만 6천 원입니다. 네, 합쳐지죠. 이렇게 하나, 두 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손해 방지 비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도 조금 보험 손해액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가액금액 초과 여부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런 문제도 좀 나쁘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이번 출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 보험금. 자, 얘는 뭐 가입금액 초과 시도 지급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지급보험금, 자기부담 공제하고 비례보상하는 것은.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은 인삼의 경우에는 인삼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지급하지 않고요. 최고 20만 원입니다. 손해방지 비용에 한도액이 없는 게 뭐 있어요? 한도액이 없는 게. 뭐 원예시설 같은 거 한도액이 없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축사 한도액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건 내년 문제니까 지금은 뭐 아무런 관심이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해방지 비용은 인삼에서는 최고 보험자가 책임져 주는 게 얼마? 20만 원입니다. 그렇으니까 2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2만 원 곱하기 똑같이 비례보상 하게 되면입니다. 하게 되면 이 집 얼마 받냐면 14만 4천 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위권 보존 비용이에요. 대위권 보존 비용 보험금 지급해 봅니다. 대위권 보존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이 집 20만 원이요. 같네요. 똑같이. 자, 20만 원. 마이너스 2만 원입니다. 곱하기 2천만 원에 2,500만 원 해서 14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 받을 보험금은 얼마냐면요. 여기 이렇게. 다 합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밑줄 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보험금은 360만 원. 그다음에
21만 6천 원. 360만 원. 플러스 21만 6천 원. 플러스 14만 4천 원. 플러스 14만 4천 원. 그래서 이 집의 총 보험금은 400입니다. 400, 1만 4천 원. 계산기 안 맞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계산기를 열심히 만져봤습니다만 맞는데 다시 한번 보신 데서 네, 플러스 216만 21만 6천 원. 그러면 4104,000 나옵니다. 보험금 인삼 해가림설 보험금 나와 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이 오늘 지금 총 15점짜리하고 앞에 쪽에 5점에서 총 20점 나왔습니다. 20점. 그래서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 보험금 어디다가 쓸까요? 이거 좀 뭐 지워도 되죠? 답지가 있습니다. 네, 답지가 있으니까. 자, 20번 문제입니다.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입니다. 계약사항 조사내용을 보고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 15점입니다. 계약사항은 이 집의 이제 상품은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 2 배품목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 집은 지금 뭐 했어요? 종합보장을 넣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정 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품목이 배구나 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1.07 기억 좀 해줘야 되겠다. 종합보장 넣고 적과전의 냉해 피해라든가 즉 자연재해가 왔다. 자연재해가 왔다. 그렇게 되면 착가손해 피해율 좀 구해야 되겠다. 또 착가손해 감수 가실수도 좀 구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금 메모를 다 해놓으셔야 되겠죠. 메모하시면서 이제 볼게요. 자, 나무손해특약 가입했고요. 착감소금금 50%, 편일착가소 10만 개, 가입 가중이 450g이고요. 가입 가격은 1,200원, 가입 주수는 750주. 자기부담 비율 과실이 10%, 나무가 5%이고요. 나무손해보장 특약 보험 가입 금액은 한 주당 1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24시부터 되었고 우박이 5월 30일 날 왔네요. 그래서 이 농지의 종합보장이죠. 그래서 피해 있음으로 해서 인정 미보상 비율은 없습니다. 저가 후 작가수 6월 10일 날 조사했습니다. 화산이라는 품종이 시가수가 390주, 조사했습니다. 390주. 표본주 1주당 착가수가 60개니까 이건 뭐예요? 표본주 착가수 4개를 주면은 표본주수로 나누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냥 한 주당 착가수가 60개니까 60 곱하기 390 하면 뭐 착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 그 다음에 적과 종료에 태풍으로 9월 1일 날 태풍 피해가 있었고요. 낙과가 4,000개 떨어졌고 낙과 피해 구성률 발생했고요. 저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 조사. 그래서 화산 30주, 신고 30주 저수해를 고소했는데 이때는 이제 저수해는 과실할 때는 미보상이죠. 적가 후에 지금 보상하는 재해는 7가지 대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일소, 가을동상입니다. 일소가 나온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예. 저수해는 뭐다? 과실할 때는 미보상. 그 다음에 나무할 때는 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장으로 넘겨서 자, 우박입니다. 5월 30일 날 피해 있었고 10월 1일 날 착가피해 조사죠. 우박은 적과전에 착가피해, 우박 피해 농지에 대해서는 적과 후 수확 직전에 착가피해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게 착가피해 구성조사에 있는데 이제 뭐예요? 사고당시 착가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물음 1. 착가감소보험금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물음 1. 착과 감소보험금입니다. 착과보험금을 과정과 답을 쓰는데 감소보험금 어떻게 해요? 착과 감소량. 그렇죠?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이죠. 이렇게 요거 요 양을 보험금입니다. 얼마만큼이에요? 가입 가격 1,200원 주네요. 키로당. 곱하기 보상 비율 몇 프로짜리 가입했습니까? 50%입니다. 그래서 보상 비율 이렇게 하면 이분이 지급될 보험금이 나가는데 제일 먼저 뭘 착과 감소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 이렇게 되죠. 착과 감소량은 이 집은 적과전에 종합비용 방식에 가입했고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착과 감소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했을 때 하나당 무게 과입 과중 하시면 되죠.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이죠. 적과전에 냉해 피해, 우박, 자연재해 피해 입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다라고 했으니까 평착 마이너스 적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적과 후 착과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해야 되겠죠? 적과 후 착과수 구하시면 되겠죠? 이 집은 쉽게 조건 좋네요. 적과 후 착과수가 표본주 일주당 착과수입니다. 그래서 몇 주예요? 자, 60개가 달렸대요. 조사된 수 몇 주예가? 390주예가. 또 90개가 달렸대요. 조사된 수 몇 주예가? 360주예가. 라고 해서 적과 후 착과수는 총 몇 개냐면 55,800개입니다. 55,800개. 그래서 이 집의 착과 감소 과실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는이죠. 평착이 몇 개였어요? 10만 개. 10만 개입니다. 마이너스 적착이 얼마예요? 55,800개 했으니까 줄어든 게 얼마예요? 44,200개인가요? 이렇게 하면 44,200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은 뭐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 가중입니다. 그래서 착과 감소량 바로 뽑아도 되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는 겁니다. 얼마예요? 44,200개 곱하기 과중이 0.45였잖아요. 그랬으니까 착과 감소량은 19,890kg입니다. 19,890kg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미보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미보상 비율이 없고요. 미보상 주수도 없어요. 적과전의 것만 하는 거예요. 적과 후 건 안 하는 거예요. 적과전 것만.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당연히 0kg이고요. 자, 기준 수확량입니다. 자기부담이죠.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써요?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착과수 곱하기 과중, 가입 과중입니다. 그죠?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 했으니까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 곱하기 과중인데 기준 착과수는 뭐예요?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적과전에 보험사고 있으면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이죠. 그랬으니까 이 집이 적과 후 착과수가 몇 개예요? 55,800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얼마예요? 44,200개. 결국은 10만 개라는 얘기입니다. 10만 개죠? 곱하기 과중 0.45 하면 뭐예요? 이게 기준 수확량이죠.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얼마예요? 10%인가요? 0.1 하니까 얼마? 4,500kg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개 곱하기 0.45 하시면 45,000kg잖아요. 그게 10% 4,500kg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결국은 착과 감소 보험금 나왔네요. 착과 감소량이 얼마예요? 19,890kg. 19,890kg 마이너스 미보상이 0kg. 자기부담이 4,500kg입니다. 네, 곱하기 이 집의 지금 가입 가격은 얼마예요? 1,200원이고요. 보상 비율은 얼마예요? 50%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얼마가 나오냐면 19,890에 0에 4,500kg 곱하기 1,200원 곱하기 0.5에서 금액은 923만 4,000원 나옵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문제 2입니다. 적과전. 자, 물음 2. 이렇게 찍을게요. 뭘 물어봤냐면, 물음 2에서는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히 과정과 답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해요? 자,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이렇게 되죠. 여기에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적 감수량 미보상은 지금 없잖아요. 자기부담은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되면 일단 자기부담금은 다 채웠기 때문에 0입니다. 0 감수량은 둘 다 0이니까 나머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미보상 감수량을 조수에 거 있는 거 과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과 후에는 뭐만 구한다고요?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감수량만 구해요. 감수량. 그래서 미보상 주수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고. 자, 그러면 1번 자, 누적 감수량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누적 감수량은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죠. 누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이고요. 자, 누적 감수 과실수 1번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적과전의 집은 우박이 왔고요. 적과전의 종합위험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착과율이 60%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과 후 착과수의 5%를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한다고 했죠. 이 집에 지금 착과율이 몇 프로였어요? 착과율 혹시 아까 기억하셨나요? 자, 평착이 10만 개입니다. 적착이 55,800개예요. 그래서 착과율은 55.8%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0% 미만이기 때문에 착가 손해 피해율은 몇 프로?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적 감수 과실수는 뭐다?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때 착가 손해 피해율은 몇 프로 한다고요? 착가율이 60%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5%입니다. 그래서 착가 손해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된다? 적착 55,800개 곱하기 몇 프로로요? 0.05 5% 적용해서 개수 하실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착가 손해 감수 과실수는 2,790개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 1번이고 2번.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적과 후에 낙과 있네요. 낙과 하면은 땡칠이 절대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품목이 배이니까요. 그리고 해당되는 재해가 태풍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태풍 낙과. 태풍 낙과. 몇 개 있습니까? 감수 과실수죠. 그래서 태풍 낙과 4,000개 떨어졌습니다. 낙과됐죠?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해 봅니다. 자, 80%가 2,00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1,600개, 28은 16, 1,600개죠? 네. 2,000개 곱하기 0.8 해도 되는데 1,600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0%가 1,000개, 총 4,000개 했습니다. 마이너스 몇 프로? 0.05. 착가손해 피해 빼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낙과됐으니까 땡칠이 1.07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낙과로 인한 감소 횟수는 얼마냐면 2,568개입니다. 2,568개이고요. 자, 세 번째 누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수에는 해당이 없겠죠. 조수에는 과실에서는 뭐 감소할수록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박입니다. 우박인데 이 집은 우박은 수확 직전에 즉 수확 적과전에 우박 사고 농기에 대해서는 수확 직전에 착화폐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5월 30일 날 났고 10월 1일 날 이제 우박으로 인한 착화폐 조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의할 점은 사고 당시 착화수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사고 당시 착화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용어의 정의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사고 당시 착화수라는 것은 적과 후 착화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총 낙과 피해 낙과 총 낙과수 마이너스 총 나무 피해 과실수 마이너스 총 기수학 과실수를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사고 당시 착화수는 한 개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통으로 구하는 거다. 왜? 사고 당시 착화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착과수는 뭐예요? 적과 후 착과수 마이너스 총 낙과 과실수 피해 과실수 아니에요. 총 나무 피해
과실수 마이너스 총 기수학 과실수를 뭐라고 했어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저가후 착가수가 얼마였어요? 55,800개. 총 낙가수 얼마예요? 4,000개. 총 나무 피해 과실수가 얼마예요? 지금요 보니까 지금 화산이 몇 개예요? 30주죠. 30주 곱하기 얘는 무피해나무 하나당 얼마 달렸다고 그랬어요? 평균 착가수가 저가후 착가수 1주당. 이렇게 화산은 저가후 착가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0개 플러스 30주입니다. 신고는 곱하기 90주이고요. 총 기수학은 없습니다. 얘를 이 개수예요. 이 개수. 이 개수인데 이 개수가 얼마 나오냐면 43,700개입니다. 47,300개예요. 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47,300개를. 그러면 47,000개를 해도 되고 46,000개, 30,000개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차라리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47,300개를 조건으로 주셔버리든지 하나는 48,000개, 하나는 47,000개 조건을 주면 수험생이 47,000개를 골라 쓰도록 하는, 초과할 수 없으니까 48,000개 안 되니까 47,000개를 골라 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는 48,000개이다. B는 47,000개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47,300개를 초과했으니까 얘를 못 쓰니까 얘를 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이렇게 47,300개로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에요. 알고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출제가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이 출제하신 분들이 정말 고심하고 참 이번에 감사하게 너무 잘 출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대로 47,300개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자 우박입니다. 사고단위 착가수가 얼마예요? 47,300개. 곱하기 착가폐 구성률입니다. 착가폐 구성률이 얼마 났어요? 50%짜리가 10개가 50%니까 5개. 바로 해도 되겠죠? 자, 20개가 80%인데 2판에 16, 16개. 플러스 100%가 20개입니다. 20개. 총 몇 개예요? 100개. 마이너스 지금 맥스값 뭐 있어요? 5% 있잖아요. 맥스값. 맥스값이 5% 있죠. 이렇게 5%. 있으니까 0.05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 땡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과로 인한 감수 가실수는 좀 몇 개냐면 17,028개입니다. 17,028개.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17,128개 여기서 총 이제 이 집은 누적 감수에서 산정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가 다 났으니까 누적 감수 가실수 산정합니다. 제일 먼저 산정한 게 뭐예요? 착가손해 거 2,790개 플러스 2,568개 플러스 17,028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합산해보면 누적이 얼마냐면 22,386입니다. 22,386개입니다. 계산기 저도 한번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자, 2회 거부터 47,300개 곱하기 자 21, 41, 네, 41에 100 마이너스 0.05 하게 되면 17,028개 네, 플러스 2568 플러스 2790 하면 22386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감수량입니다. 키로로 환산해야 되겠죠? 왜냐면 가격이 키로당이니까. 됐으니까 22386 곱하기 과중이 0.45입니다. 그래서 22386 곱하기 0.45 하게 되면 7kg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산출을 시키게 되면 어떤 거 있냐면 이제 소수점 처리를 하도록 조건을 걸어 주셨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좀 조건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럴 때는 당황할 필요가 절대 없다겠죠. 조건이 없다, 소수점 나서 가면 자가 조건, 자기 조건을 걸어버리세요. 그래서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산정함. 아이, 멋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074 킬로그램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그냥 소수점 절사 그러면 1007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때는 조건을.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반올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걸 절사하신 분은 저하고 조금 가격이 차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누적 감소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자, 누적 감소량 얼마입니까? 10074 곱하기 1200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미보상 0kg죠. 미보상 없습니다. 괜히 또 초수의 나무에다가 막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 0kg입니다. 곱하기 가입가격 1200원 했으니까 이때 총 보험금은 얼마냐면 1.074 10074 곱하기 1200원 하면 1200 88,800원입니다. 1200 88,8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잘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기였으면 그냥 10073으로 하시고 이게 몇 제가 조금 차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수점 처리에 대한 조건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만약에 두 가지 조건 안 걸면 안 건대로 또 그냥 또 이름부터 계셔요. 그냥 10073.7 곱하기 1200원 하신 분도 계셔요. 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쪽 문제가 뭡니까? 나무보험금 구하라겠네요. 자, 3번. 나무보험금, 물음 3번. 물음 3. 나무보험금입니다. 나무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은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요?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이때 시험 문제에서는 자기부담이 5%짜리 조건을 걸었고요. 피해율만 알아보면 되겠죠. 자, 나무손해 가입금액 먼저 할게요. 가입금액은 아까 조건이 10만 원씩이래, 주당.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지금 이 집의 실제 결과주수가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손해시키게 된 모든 나무다 유목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총 몇 주입니까? 390주 플러스 360주 하게 되면 750주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가입금액이 됐죠.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고사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입니다. 실제 결수는 어떻게 해요? 750주. 그 다음에 피해율이 몇 프로냐라는 거죠. 이건 죽은 거. 근데 나무로 인해서 죽은 거 보장해 주는 건 어떤 재해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어느 때 기간?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죽은 건 보장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내용 봤더니 9월 18일 날 나무폐가 있었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조수해로 인해서 60주가 죽었네요. 그랬으니까 60 하시면 되겠죠. 그럼 60 나누기 750 하면 8%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60 나누기 750 하게 되면 8%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5%, 0.05 빼시게 되면 3%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자, 750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0.03% 받으시면 225만 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하 여백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이번 문제는 이제 그닥 그렇게 난이도가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정말 수고하시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오늘 이제 문제풀이 보시고 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유롭게 차 한잔 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이제 제출은 했습니다. 제출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여유롭게 조금 마음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마음 편하게 조금 쉬으셨다가 이제 합격자 발표일 때 결과를 좋은 꿈 꾸시고 잘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특히 수험장에 또 가셔서 수험 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